화물한 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대로 일본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25% 추가해서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0.75 시대가 열렸네요.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게 됐고, 요거 앞으로 엔캐리 청산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NH 속보로 보도되면서 상당히 이 기자회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내년도도 두세 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서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발군의 또 방어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코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굉장히 이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 상당 부분 금융시장의 대지형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0.25% 당초 인상이 유력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미 팩트, 거의 사실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정보로 통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제 머물게 되겠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인상 유력이라는 말들이 기존에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 전망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 현지 언론에서도 0.5에서부터 0.75까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과 같이 완전히 그냥 확정됐다라는 식으로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보도를 해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일본이 가장 고민에 빠져 있는 엔저 현상, 결국 엔화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야 할 건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 통화 가치 자체는 그닥 기대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이 원화를 계속해서 동반해서 끌어내리는 어떤 지금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원화 가치도 지금 계속적인 총력 방어전에 나서고 있었어도 지금 1480원 가까이 지금 계속되는 랠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 대내적 요인이 있겠지만 엔저, 결국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원화 가치도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졌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화 가치가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엔 달러 환율 대비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러 인덱스 대비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이 자국 내의 경제적인 어떤 생태계를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통화 가치 파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좀 극복해 보려는 나름의 몸부림이었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저 요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본 경제 무역 수지가 올해도 10월까지 1조 5천억 엔, 약 14조 원의 적자를 지금 기록 중에 있거든요. 이 적자액은 그대로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저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자구책이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 분위기, 결국에 가서는 전체 아시아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과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연말의 변동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창 일본이 이런 어떤 이 통화 가치 확대라는 어떤 정책 속에서 엔저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상을 내년에도 몇 차례 단행을 하게 될 건데, 이게 매파적인 어떤 메시지로 계속적으로 쏟아지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와 동시에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시면 7만에서 5만 건까지 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 구조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역수지 자체가 좀 올라서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 마이너스 부분은 달러로 채워줘야 되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도 양상이 비슷한 구조적 이 축소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딱 스탑이 되면 단기간에 매물을 던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세제 개편도 이제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구조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이전처럼 엄청난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실하게 확보했던 이제 그 부동산 공화국다운 모습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린 그런 사례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지. 자산 시장에서 뭔가 좀 투명성이 있고, 뭔가 시장 자체가 자금이 들어갔다 나왔다 인풋 아웃풋이 원활했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뭔가 시장 자체가 자기 자산 가치 스탯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호가세로 올려 또 스스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순으로 시장 자체의 베일을 탁 가려버려 가지고 베일을 좀 벗겨내서 좀 투명하게 시장 자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로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 서울 부동산, 특별히 강남구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가 수익률 면에서는 훅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규제도 3주택 이상 내년 26년 5월까지 이제 스탑하고 30% 중과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출 규제도 있고 추가 규제, 뭐 토지 규제 여러 가지 초강도 규제가 나오는 바람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엄청난 관망세죠. 집주인들이 집을 등 뒤에 딱 숨기고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고민은 엄청난 결정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금융시장에 비해서 아파트 시장의 황금성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물은 3월까지 다시 10만 건 이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일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스스로 이 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이 나름대로 일본 경제 자체를 좀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워낙에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경제 자체의 흐름, 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약발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도 지금 거의 자금 자체가 올스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서울 아파트 깃발만 꽂으면 어느 정도 5억에서 10억 정도 빼먹을 수 있었는데 불가능하게 됐어요.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 사줄 사람도 없고 그 가격에 내놔도 이제는 이게 유통이 안 됩니다. 황금성 자체가 올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청약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거죠. 레미안 원페를라 20건이 다 위장 전입으로 발각이 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아주 충격적 결과가 나왔죠. 아니 청약시장은 가장 투명한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격을 스스로 왜곡시켜 가지고 본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자격 자체를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왜곡됐으니까 자기도 왜곡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이게 결국은 긍정이 돼버리는 거죠. 140건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서울 아파트 자체의 어떤 가격도 믿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서로 그냥 짜고 치고 그냥 뭐 자전거래하고 그냥 위장 전입하고 뭐 편법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값 자체를 들어 올리는 불투명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정청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양한 지 얼마 됐다고. 국토부에서 아주 충격적 결과를 내놓은 거고요. 노원구에서 얼마 전에 또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역시도 15건이 적발이 됐어요. 경기도에서는 고양장, 아니 공공분양에서도 이렇게 부정청약이 날개를 달고 그냥 활개를 치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천에서도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21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신축 분양에서 내가 일단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 스스로 자격 조건 자체를 좀 카피해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법적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역시 거래량 자체가 뚝 떨어지고 앞으로 양도세 중과 때려 맞게 되고 매물은 갈수록 줄어드는 고민 속에 빠져 있지만 이제 연말에서부터 내년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매물을 쏟아내야 될, 왜냐하면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홀딩하면 홀딩할수록, 집값을 내가 내 기대 수준에 그대로 붙잡고 있을수록
상당 부분 어려워질 전망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5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7% 근접하거나 일부 은행에서는 7%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5대 시중은행 변동금리는 6.94까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뱅에서는 이미 뭐 7.5%, 7.7%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지형도 변화와 함께 굉장히 혼란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2월, 3월까지 엄청난 가격 변동성의 그 최전선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ECB, 유럽중앙은행도 4연속 금리 동결했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1, 2%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금리 자체가 이제 중립금리라고 해가지고 평균적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1, 2%는 끝났고 대체적으로 이제 3, 4%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르느냐 내리느냐로 가겠는데 지금 뭐 한국은 7%까지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상당 부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좀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중앙은행도 지금 금리 동결 수순으로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1월 역시도 100%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계속적으로 병목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이 금리 체계가 굉장히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금리를 물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고금리라는 리스크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일본의 기준금리 이 영향은 결국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까지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고요. 비트코인은 아마 이것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한국 아파트 시장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를 물고 들어와서 엄청난 엔화 자본력으로 요걸 샀어. 그래가지고 1억 7천까지 끌어올렸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거 엔저 현상은 거의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5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아주 뭐 극약 처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50% 추가 급락하면 지금 1억 2천이니까 한 6천까지 빠질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정말 계속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은행 역시도 중립금리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 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몇 차례 금리를 분명히 올릴 겁니다. 워낙에 지금 뭐 저공비행을 3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자국민 다 죽는다. 왜냐? 전체적으로 이 통화가치 자체가 약해지니까 뭐 물가는 천정부지로 2%까지 뭐 올라치고 인플레이션 양상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뭐 가뜩이나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더 똘똘말이 돼 가지고 말아 올릴 수 있는 또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도 초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인플레를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진행시킬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적극 재정으로 채권 발행이 이어지는 이 유동성 확대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금리는 뭐 계속해서 지금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 이렇게 일본 자체였던 이 수익률 저하, 결국 전체 경제 자체였던 이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내년 횡보가 지속이 된다면 전체적인 어떤 이 금융시장의 생태계 자체는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 아파트는 그 전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 전체적으로 다 국제금융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묘한 변화라도 생기기 시작한다면 부동산 시장 완전히 균열되고 심지어는 붕괴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왜? 1900조에 상당하는 부채를 물고 있고 1200조 정도 되는 주담대를 좀 떠안고 있는데 이 시한폭탄의 내관은 뭐냐? 금리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금리 인상 추이, 뭐 최저 뭐 동결 아닙니까? 동결 수순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해서 말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이 매도와 매수 사이에
렉 현상이 딱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일단 관망할 수밖에 없겠고, 그 관망 자체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떨어지는 거 저점에서 줍는 게 진리입니다. 무리해서 고점에서 잡는 건 더 올라간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딱 깔려 있는 건데, 더 올라간다. 집주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순에서 빨리 내가 팔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 챙겨서 탈출하기 위한 어떤 탈출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혀 뭐야 아무런 유야무야 그냥 판단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집값 더 오른다 더더라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냥 직진하고 돌진해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급감하는 거 보십시오. 거래 금액이 17.3% 줄었습니다. 거래 금액만 따지면 104조에서 125조. 그러니까 기존에 125조 정도의 거래 금액이었는데 104조까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줄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강남권에서 90% 이상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청난 거래 금액이 몰려있는 곳이 강남권 아닙니까? 강남에서 이렇게 거래가 급감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거래 금액도 엄청나게 그 파이가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3분기가 나오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이제 거래 금액 추이를 보시면 그 하락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금리 인상 부분, 그죠? 그리고 거래 감소, 수익형 부동산의 금융 부담, 그러니까 대체제로 여겨졌던 지식산업센터, 여기 은퇴자들이 돈 몰빵해가지고 매달 뭐 200만원, 300만원 수익 쏠쏠하게 거둔다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냥 완전히 스키 슬로프처럼 쭉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이자도 못 갚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거 법원 경매까지도 뭐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 520건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40.2%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가 수익률도 지금 경기 침체, 공실률 어마무시한, 올림픽 파크포레온 1층 상가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대체제로 불렸던 수익률 감소, 이제 아파트 시장 자체도 엄청난 수익률 감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십시오. 매물이 딱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팽팽 돌아가가지고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거 매물 그냥 그대로 스탑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유동성을 좀 보여줄 텐데, 완전히 지금 스탑되어 있는 자체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수익률이 훅 떨어지고 황금성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 일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5억 8천, 양천구, 송파구 3억 8천, 서초구 3억 5천, 성북구 3억 5천, 노원구 2억 7천, 영등포구 2억 6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2억에서 최고 많게는 5억까지 떨어지고 있죠. 일주일 상간의 거래네요. 이걸 타임라인을 3주로 쫙 늘리면 스탯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누적 하락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파구가 7억 3천, 양천구 5억 8천, 그리고 성동구 4억, 서초구 3억 8천,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좀 길게 잡아 빼면 상당 부분 하락 누적도가 점점 심해진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상간에 5억 8천, 5억 2천, 5억 4억 8천, 경기도가 상당히 지금 일주일 상간에도 빠지는 이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3주간 누적도로 따져보자면 용인이 9억 5천, 그리고 평택이 5억 9천, 수원이 5억 8천, 고양이 5억 2천. 어마무시하게 지금 누적 하락도가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하락도보다는 좀 2, 3주 쭉 땡겨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엄청난 변화 양상, 그리고 금리와 환율에 맞물려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양상을 본다면 앞으로 상당한 부동산 조정기는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드라마틱한 집값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여러분 눈앞에서 시전하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일본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전체적인 어떤 아시아 시장과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굉장한 울림을 줄 겁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수순이 아니라 일본이 그냥 마음을 먹고 지금 자국 경제를 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뭔가 아주 단단하게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아파트 시장은 일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가격
대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아파트 시장이 이런 금융시장하고는 알바노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워낙에 많은 자금들이 물려있고 금리에 물려있고 이자에 물려있는 상황에서 1200조에 달하는 이 내관에 해당되는 부채가 엄청난 가격 조정기에 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에 골든타임을 분명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올동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 복독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